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반도체의 호악재로 인한 주가 반응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지수의 반동 국면에서의 주도 세력과 주도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16포인트 하락한 239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주중에 강세를요, 일부 반납을 했지만은 한 주 동안에 2.6%의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코스닥 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5포인트 하락한 789포인트로 마감이 됐지만 한 주 동안에 3.6%의 상승 흐름이죠.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좀 숨고르기가 나타났지만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본 증시 금요일날 0.4% 상승했지만 이 한 주 동안에는 상승폭이 확대된 4.2%. 대만 증시도 강보합인 0.08% 금요일날 상승했지만 한 주 동안에 2.7%. 중국 증시는 약보합인 0.6%지만은 이 한 주 동안에 1.3%나 상승 마감을 했네요. 자, 아시아 증시뿐이 아니라 주말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봐도요, 다우 지수가 0.4% 하락했지만 한 주 동안에 1.9%, 나스닥이 1.8%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주 동안에 3.3%나 상승을 했네요. 자,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가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미국의 SNS 업체죠, 스냅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39%나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어느 만큼 하락 영향을 끼칠까 궁금한데요. 이 미국의 SNS 업체 스냅의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저녁에 발표를 해서 그것이 금요일날 주가에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면, 이 미국의 목요일날 저녁에 실적 발표, 부진한 발표가 국내 증시에는 금요일날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중 금요일날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 미쳤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최근 장세 흐름이 악재에는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동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죠? 뭐 1.8%보다는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했어요. 자, 반동 국면이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자, 유가 부분만 봐도요, 이 주말에 1.2달러가 내린 95달러, 물론 이제 서부 텍산 수산이에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지난달서부터 말서부터 하락세가 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75,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100달러 미만이 나오고 국채 금리가 3% 10년물짜리가 나온다면 시장은 안정적인 반등 국면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지금 유가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그죠? 하락 안정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가 부분 같아서는요, 지난주에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했지만은 그죠? 사우디와 어떠한 감산 얘기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바이든이 한 2주인가요? 3주 뒤를 보자는데 그 3주가 바로 8월 3일이죠. 오페크 플러스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이 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유가는 여태껏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수요 위주로 해서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공급적인 물량이 확대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한다라면 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정점 기대론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경기 침체 우려, 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죠. 그렇지만 기업 실적 추정치보다 상회하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펜트셋에 따르면 7월 21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 중 약 18%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71%나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치 예상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줄어들 걸 봤는데 97만 명.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급등 양상 보였고, 테슬라도 시장 전망치보다 한 25%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에 올랐고, 그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채용 속도를 늦추고 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하지만은 안정감.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중국 지역의 봉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또 이 13일이죠. 금통위에서 빅스텝했고 21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또 금리를 11년 만에 0.5%나 인상하고, 또 이번 주 28일 날 FOMC 회의에서 0.75 빅스텝 금리 인상, 잘하면 또 1%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최소 0.75에서 1%. 이러한 부분 긴축 적정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금통위도 3번 남았고요. FOMC도 28일 거 제하면 3번 남았는데 다 3번 다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고 있다. 이런 긴축 정책의 우려감이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렇죠? 최악 국면까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 신호가 나오면은 반발 매수인에서 주가가 뜨는, 그래서 이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베어 마켓 약사장 속의 반등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9월 달에 FOMC 회의가 9월 22일에 있어요. 또 국내 추석이 이번엔 좀 빨라요. 9월 중순이에요. 이때까지는, 그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을 돼서 그것이 박스권이 됐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보면 여기 보면요,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2450, 좀 더 요 돌파가 되면 아마 2600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2400 요 정도 수준이 되던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당분간 최근 저점 2276, 2300을 기점으로 9월달 중순까지는 이러한 박스권 움직임이 반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9월 중순 추석이라든지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기업 실적 둔화죠. 침체예요. 경기 침체. 그러면 이것이 경기 침체가 이제 아주 이 경기 지표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시장은 이렇게 9월 중순 하순까지 반등 박스권을 이뤘다가 다시 하락으로 접어드는 건데, 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약화되거나 이 경기 지표가 안정된 흐름이 나오면은 이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 이러한 변곡점이 9월 하순경에 나올 가능성, 그 전까지는, 그렇죠? 안정적인 랠리, 주도 베어 마켓 랠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주도 세력은 누가 될까? 그죠? 지금 최근에 보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들이 295억 순 매수죠. 선물 시장 쪽에서도 1189억 순 매수예요. 조금 넓혀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1조 원 넘는 순 매수를 보였고요. 좀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7월 7일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 나온 이후 보면은, 그렇죠? 이때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됐는데 1조 9,800억, 거의 2조 원 가까운 순 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반등 장세가 나타나면서 박스권 흐름인데, 그 시장의 주도는 외국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외국인들은 업종 대표주를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시장은 안정적인 국면이 좀 더 나온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 국면이 나타나면은, 그러면 지금 보유한 종목들 아마 손실을 대부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이 손실 만회를 위한 선택으로, 그렇죠? 내가 보유한 종목을 물타기를,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추가 매수한 물량은 아까 말씀대로 박스권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특히 그러면 보유한 종목 중에 낙폭 과대주 좀 많이 빠진 종목이 있을 테고,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진 하방 경직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중 선택은 추가 매수는 그죠? 처음에는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낙폭 과대주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줘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하방 경직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할 때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물타기 할 때는 낙폭 과대주가 지금은 낮고요. 근데 신규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닌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할 때는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 종목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것이 길게 그렇죠?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먼저 이제 반도체의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계속적으로 최근에 호재 악재가 반복을 하고 특히 7월 7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반등 국면이 나타났죠. 먼저 호재의 부분을 봐요. 자, 21일이죠. 목요일날 국내 정부는요, 2026년, 그러니까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한 340조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를 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세액 공제가 지금 한 8에서 6에서 10포인트인데, 그런 이제 8에서 12로 한 2포인트씩 확대해 주기로 했고, 또 공장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특히 평택 여긴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에 국비를 지원을 하고 용적률도 350%에서 490%로 상향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책이 발표가 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지금 거의 통과가 기대가 된다. 이러하면서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를 기대를 하면서 향후 20년에 거쳐서 미국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 11곳, 그러니까 이 오스틴 지역, 기존에 있던 지역에 2곳, 그리고 또 요번에 최근에 공장을 짓고 있는 테일러에 9곳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죠.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증설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조 많이 해드렸던 ENF 테크놀로지가 작년서부터 공장을 졌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오스틴 옆에 공장 짓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요에서 최근에 그나마 ENF 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확대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돼.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모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호재가 있지만 악재 부분도 있죠. 일단은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 둔화,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 그죠? 하락 가능성 등 높게 보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보류, 그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는 청주에 있는 공장 증설을 보류를 했고, 또 아까 말한 미국의 반도체 육성 법안 안에요, 중국 투자 10년제,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텐데, 그 수혜를 받으려면은 중국 투자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또 상반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이 한 68억 달러로죠. 전년 동기 94억 달러니까 한 27%나 감소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하이닉스가 투자를 보류하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축소하면서 장비 수입이 크게 줄었다. 업황 둔화. 그렇죠? 이러한 악재도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는 아직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하나, 이 미국의
지금 나스닥 지수, 아까 좀 한번 요 부분 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때 우리가 이제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온다 했는데요. 자, 다우 지수가 최고가 대비 13% 하락했고 나스닥은 25% 하락했는데 저점 대비 나스닥이 12% 그리고 다우 지수는 7.5%. 그러니까 낙폭 가대주가 먼저 올라. 국내도 마찬가지죠.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0% 정도 하고 코스닥이 23%나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10.8% 오른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그 절반 수준인 5% 정도.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온다. 그죠? 자, 근데 이 성장주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막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이 성장주 중에서도 애플, 테슬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냥 보유한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되 좀 새롭게 신규를 노리든지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것은 좀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대신 이 전기 전자 쪽에 스마트폰 쪽에 좀 관심을 좀 필요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그죠?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크게 감소, 왜 지역 봉쇄 때문이죠. 근데 6월달 들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9%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업황 회복 기대가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특히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스마트폰용으로 그렇죠? 이 MLCC, 그러니까 저층 세라믹 컨덴서하고 카메라 모듈, 좀 이러한 부분들을 부품을 제공을 하는데 이 상반기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지금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조 5천억인데 1개월 전에는 1조 9천억이죠. 3개월 전은 1조 6천억.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 중국의 봉쇄 해제와 함께 스마트폰 산업이 정상화로 접어들면서 그죠? 안정적이. 그래도 이 실적이 줄었지만은 이 사상 최고 수준은 그죠?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된다. 그죠? 특히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최근에 테슬라하고 공급 협의 중이라고 하죠. 한 4조에서 5천억. 자율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폰용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대세가 됩니다. 이 전기차도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 좀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또 반도체 기판, 그죠? 이 계속적인 성장세에서 좀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이런 부분. 또 실적을 이끌고 있죠. 또 MLC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좀 부진했지만은 이 자동차 쪽으로 지금 검증 검찰을 거쳐서 생산 능력을 점차적으로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삼성전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삼성전기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요. 이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폴더폰이 조금 확대가 가능하면서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에 폴더폰 삼성전자 출시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는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 삼성전자의 S펜 기능이 적용된 모델의 이 인쇄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올 초에 갤럭시 S2 울트라 모델의 S펜 채택, 그죠? 그래서 인터플렉스의 매출 기대, 그리고 갤럭시 폴더폰, 그죠? 8월 달에 출시 예정인데 지금 삼성전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성장이 확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 폴더폰이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이 인터플렉스, 그죠? 당연히 이 인세로 기판도, 그죠? 우리가 수혜된다 해서 인터플렉스의 부분이 실적도 그렇고요. 차트 모양도 좀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번 차트 보면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테슬라, 그죠? 주가죠? 상당히 강한 실적 호전으로 해서 조금 올라왔는데, 애플도 볼까요? 애플도 지금 거의 120일 이동평에서 테슬라도 121선이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61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어져서 반도체 부분, 그죠? 신규로 노려볼 추가 매수는 조금 소재 부품 장비는 조금 뒤로 미루자. 다시 또 분위기 보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목으로 봐서 여기 보면은 그쵸? 요 부분 좀 많이 넘어갔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그죠? 요때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돼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요 7월 7일 날 이때죠? 개인들이 이때 420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260, 160만 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자,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뭐 2,5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한 7천 원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나. 그죠? 앞으로 한 10% 정도 맥심 좀 보고 조금 시장이 조금 거의 뒤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죠? 요번에 뭐 6만 3, 4천 원대에서 한번 저항도 우리가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먼저 삼성전기 볼까요?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6월 달에도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좀 덜 빠진 부분이고, 그리고 실적 뒷받침이 돼주는 부분, 관심 필요하고, 하지만 좀 길게 보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터플렉스, 그죠? 주가가 6월 달에 뒤늦게 크게 하락하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인터플렉스. 특히 기관들 쪽에서 저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좀 중소형 종목들은 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부분에서 인터플렉스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 우리가 이제 KMW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기 전자 쪽이라든지 이쪽을 볼 때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5G 통신 장비 주들 이게 같이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서 같이 보는데, 근데 이 KMW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뭐 따라 사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오히려 뭐 RFHIC,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5G 종목을 하나 갖고 있다, 특히 RFH도 갖고 있다 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고 싶다면 낙폭이 심화됐으니까 한번 이런 종목들은 일부 추가 매수해서 짧게, 그죠? 뭐 25,000원, 6,000원 오면 낙폭의 절반 정도 올라오면은 판다는 생각으로는 조금 대응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자동차. 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삼성전자, 기아차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2분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58%나 증가하면서 거의 3조 원 가까운 2조 9,797억 영업이익 나왔죠. 3분기 실적도 2조 7천억대 높은 수준 유지가 전망이 된다라는 전망이 된다 하죠. 자, 또 기아차도 금요일날 2조 2천억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나 증가하는 모습 나왔는데 주가는 그죠? 좀 물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6월달에 동반전 약세 보였던 낙폭 가대주가 오르는데 자동차, 현대, 기아 다 빠지질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좀 상승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지난 6월 달에 크게 빠졌다 그러면 아마
크게 올랐을 텐데 그렇지 못하지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처음 올라올 때는 낙폭 가대주가 오르지만 결국 시장 주도는 하방 경직 종목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폭 가대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지금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내 종목이 낙폭의 절반이라든지 3분의 2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줄여서 그동안 또 하방 경직이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안 오른 그런 종목군을 교체 매매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동차 관심 필요하고 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가 29일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감소한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합병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감소 영향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차 저는 관심 크다. 특히 12월 달에 G90의 레벨 3 자율주행이 탑재되기 때고 또 향후에 30여 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차량 소프트웨어 부분에 성장이 기반이 된 데서 현대오토 에버 계속적인 관심 갖고요. 자, 2차 전지도 상반기에 판매량이 63%나 증가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리튬, 니켈. 이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은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시장 침투율이라 그러죠. 이제 시장, 침투율이 저는 한 15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 될 때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침투율이 전체 시장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성장세 이어진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한데 그 중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관심 갖고요. 자, 오늘 개별 종목 하나로는 이수화학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자, 이수화학은 이수 계열의 석유화학 업체죠. 근데 몇 년 전서부터 전고체 배터리 원료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업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국내 유일 황화화물 상용화 업체로서요.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황화수 억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네요. 이 이수화학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한 2030년까지 매년 60% 이상 성장 전망이 되고 올 4분기에 전고체 원료요. 플랜트 가동이 계획이 된다. 공장이 가동 계획이 있고 지난 6월 달에 최근 재료 보면 미국 솔리드 파워와 전고체 원료의 황화리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또 4월 달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이 고체 연해질 원료에 대한 이 황화리튬 개발과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점. 자, 이때 주가 움직임이 뭐죠? 크게 움직입니다. 주가 반응의 대량 거래와 함께 변동성이.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수화학은 이 전고체 소식만 전해지면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한다. 또 하나, 최근 6월 달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도 얘는 전혀 빠지지 않았다. 누가? 주가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주가 지수가 반등을 하지만 얘는 반응 별로 없죠. 올라가지 못해. 그 이유는 아까 말씀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남들 빠질 때 6월 달에 크게 빠질 때 덜 빠졌기 때문에 그죠? 처음 주가가 반등될 때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주가가 지수 상승폭을 좀 따라가지 못하지만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줘서 눈높이가 맞춰지면은 결국은 하방 경직 종목들이 올라간다 해서 이수화학 한 14,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나. 14,000원 뭐 밑돌고 앞으로 그렇죠?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엔터주도 최근 하방 경직 모습 상당히 나오죠. 특히 하이브가 그렇죠? 하이브가 지난 금요일 날 뭐 SM인데 YG엔터 JIP는 일정 부분 하방 경직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된 모습인데 하이브가 크게 하락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스튜디오도 그렇고 엔터주들 관심 필요하고 바이오주들 계속 봐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NK맥스, 알테오젠, 에스티바. 자, 그리고 음식료주 그죠? CJ 제일 아까는 곡물가 가격이 크게 올라서 제품 가격을 다 인상을 했어요. 근데 곡물가가 최근에 좀 하락 추세였죠. 그러면 마진율이 높아지죠. 거기에 대한 수혜. 이것이 과거 가를 보면요. 한 3, 4년 동안 이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제일제당, 대상.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갖때 지금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까지는 지수가 그죠? 뭐 맥심 2600, 작으면 뭐 2450, 최근 저점을 대비해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심을 갖되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그죠? 대응을 해서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례원 한번 읽어보시고 좀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데서 손실을 빨리 만회를 하고 싶다, 그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